2022년 9월 학평 물리학원 2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EM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빗면에 점 Q, PR에서 P하고 R이네요. 네.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는 정지 상태로 잡고 있었고요.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는 위로 올라가서 점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고요. 그리고 A, B는 빗면을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3A,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상황 정리해 볼까요? 일단 A가 여기서 놓으면 위쪽으로 가면서 빨라지고 B는 아래에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빨라지겠죠. 그런데 A가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고요. 그러면 이제는 각자 운동이죠. 근데 A는 이제 올라가면서 느려지고 멈춘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데 어쨌든 가속도의 크기가 3A고요. B는 어쨌든 이 시점이 아니죠. B는 한 이쯤 왔을 텐데, 그렇죠?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PQ 길이와 RS 길이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면 S에 도달하기 전에 B는 끊어진 거죠, 실이. 그럼 어쨌든 그 지점에 갔을 때 그 순간 실이 끊어지고 그때부터 B는 2A인 등가속도 운동, 당연히 아래쪽으로 빨라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마찰 구간을 이제 지나가게 되겠네요. 마찰 구간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B는 어쨌든 마찰 구간이 시작되는 점 S부터는 끊어진 이후부터 S까지는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마찰이 시작되는 S부터는 등속 운동을 한다. 이 구간에서는 등속 운동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는 Q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느려지고 멈춘 다음에 밑으로 계속 빨라지다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그걸 얘기하는 거죠. A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입니다.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죠.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2배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P와 S의 높이는 H1로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Q와 R의 높이는 H2로 같다. 그러네요. Q와 R은. 문제는 이제 H1분의 H2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되게 까다로워 보이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B가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실이 끊어지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는 문제거든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서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가속도가 처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요. 가속도의 크기가 실이 끊어진 이후에, 자, 이거를 간단하게 먼저 사전 설명을 하면 왼쪽 빗면과 오른쪽 빗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실이 끊어진 이후에 A는 위로 올라가면서 느려지겠죠. 그리고 실이 끊어진 이후에 B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빨라지겠죠. 어쨌든 얘들이 각각 가지는 알짜 힘은 A는 A의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힘이고요. B도 B의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힘이 바로 알짜 힘이죠. 그런데 가속도 주어져 있고 질량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알짜 힘의 B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공식을 써서 정리해 볼까요? 알짜 힘이 MA에서 실이 끊어진 이후에 각각의 알짜 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끊어진 이후 A와 B의 알짜 힘의 B를 정리를 해보면, 자, 질량은 A하고 B가 각각 1대2고요. 가속도 크기 3대2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실이 끊어진 이후 각각의 알짜 힘의 B는 바로 3대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얘를 3F, 얘를 4F라고 해보면, 자, 이제부터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힘이거든요. 얘들은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힘이 해준 일은 결국은 중력이 해준 일하고 똑같다예요. 이게 이제 일의 원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또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따 간격이 칸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떤 빗면이 있을 때 물체가 빗면 이 여기에서 제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중력을 받죠. 그리고 그때 얘가 떨어진 높이가 h라고 하면 당연히 중력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이 물체의 해준일은 mgh가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물체가 빗면 위에서 같은 높이에요. 이제 빗면을 따라서 떨어질 때는 이 물체의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힘인데 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mg sin 세타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 힘과 그 다음에 이 빗면의 길이 s라고 하면 그 s의 곱은 mgh랑 같아요. 만약에 얘가 빗면과 높이 b가 2대 1이면 이 f는 2분의 mg가 되고 그러면 결국 얘는 2h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같은 값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일의 원리라는 간단한 논리인데요.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자,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이 설명이 나왔냐면 자, 지금 현재 A가 Q 지점에 왔을 때 B는 아직 S 지점에 닿지 못하고 한 이쯤 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즉 여기서 PQ까지의 거리랑 R에서 선생님이 지금 점 찍은 이 점까지의 거리는 같다죠. 그러면 결국 얘가 올라갈 때랑 얘가 내려갈 때 결국은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힘에 대해서 얘는 2를 해준 거고요. 얘는 빗면의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힘이 2를 해준 건데 이동한 거리가 똑같고 그 힘은 3대 4기 때문에 결국 중력이 해준 1의 개념 뭐 여기에서 떨어질 때도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중력이 해준 1의 개념은 결국 요거와 이 거리의 곱이랑 같으니까 3대 4예요. 이게 바로 중력 파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B도 3대 4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만큼이 바로 결국은 중력 파텐셜 에너지죠. 변화량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A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P에서 Q까지 올라갔을 때 중력 파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B가 R에서 아까 점을 찍은 지점까지 이동했을 때 중력 파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길이는 똑같고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이 해준 이력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3대 4라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자 중력 파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B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갈까요? 중력 파텐셜 에너지 변화량 얘는 m g 델타 h겠죠. 각각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A가 P에서 Q까지 갈 때의 중력 파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B가 R에서 아까 선생님이 점 찍은 점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동할 때 중력 파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G는 상수니까 버리고요. 그리고 M은 서로 다르죠. A는 1이고 B는 2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력 파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3대 4라는 거. 이 힘이 해준 1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3대 4. 그럼 높이 변화는 얘는 3일 때 얘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P에서 Q까지 연직 방향의 높이와 R에서 이 지점까지 연직 방향의 높이 B가 3대 2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즉 요만큼의 높이가 3이라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의 높이는 2입니다. 남아있는 이 높이는 1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구간에서는 보존 이용하고요.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시가 가능한데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니까 바로 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표시하는 방법 선생님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P 지점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Q 지점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B는 처음 상태가 여기였죠. R 지점이었죠. 여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얘가 여기 아까 선생님이 점 찍어놓은 데 있죠.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A가 Q에 있을 때니까 세모라고 표시할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일단 요거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둘 다 처음에 0이었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이런 문제들은 EP, EK 순으로 정리해가면 되거든요. EP, EK 순으로. 그래서 처음에 P 지점에 있을 때 A는 0이었고 B도 R 지점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 0이었죠. 자, 어차피 A가 여기까지 내려가겠지만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얘가 또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이따 나중에 A가 지면에 도달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를 쓰더라도 어차피 변화량이 중요하니까 얘는 그냥 0이라고 잡을게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P라고 잡을 거고요. B는 일단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비를 조금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A가 Q 지점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와 B가 지금 이 지점까지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1대2죠. 속력은 같은데 질량이 1대2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3이었고요. B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어쨌든 줄어들긴 했지만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여기에서는 4가 돼야 되죠. 그럼 그냥 3, 4라고 쓰면 안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3, 2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4, 2가 되는 거죠. 자, 운동 에너지의 변은 당연히 1대2고요. 그걸 지금 숫자 1, 2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A는 3, 2, B는 4입니다. 3대 4. 됐나요? 자, 이제 방정식 풀면 되거든요. 지금 A가 Q까지 가는 동안,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역학적 에너지 동그라미들의 총합과 나중 역학적 에너지 세모들의 총합이 같습니다. 그럼 동그라미들의 총합은 4, 2에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모들의 총합은 3, 2에 1을 더하고 2를 더해주면 되니까 3이네요. 그렇죠? 그럼 얘로부터 2가 3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2가 3이면 3 그대로 집어넣으면 실제 B들이 이제 다 설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 2에 해당하는 값은 9고요. 그 다음에 2, 4, 2에 해당하는 값은 1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두 물체가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지만 어쨌든 A는 10만큼 증가했고요. B는 10만큼 감소한 거죠. 한 물체가 증가하면 한 물체는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순간 실이 끊어졌고요. 실이 끊어졌고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마찰이 없는 구간까지는. 근데 A는 어차피 이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10이라는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B는 일단 S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럼 S 지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S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B의 역학적 에너지 정리할 거예요. 그걸 네모라고 가정을 하고 정리를 하면 자, 아까 이 높이 B가 2대 1이었죠. 얘가 3이면 얘가 2였고 그럼 남아있는 높이는 1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높이가 변할 때 B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2에서 0으로 12만큼 줄었죠. 근데 그거의 절반의 높이에 해당하니까 6만큼 줄어들어서 그러면 바로 이 시점에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B 혼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8이죠. 그래서 둘의 합이 항상 2로 같게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B는 마찰 구간을 지나가면서 항상 요 8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마찰 구간에서의 B의 운동 에너지. 자, 그럼 끝났죠. 마찰 구간에서의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래요. 누가? A가 이 지점에 도달할 때. 그럼 A가 이 지점에 도달할 때 역학적 에너지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A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를 역시 네모로 표시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바로 요거의 2배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16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이 끊어진 이후부터는 A는 항상 이제 A 혼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요. 9에다가 2를 더한 10만큼. 근데 여기서 16이 됐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A의 기준점을 우리가 P로 잡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도 Q도 마찬가지죠. 아니, B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바로 지금 이 H1에 해당하는 높이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6에 해당하는 높이를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9에 해당했었죠. 그래서 그걸 3이라고 잡았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6이 되는 거는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아, A가 H1 높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6이라면 지금 나머지 H2가 아니고요. H2에서 H1을 뺀 우리가 아까 3이라고 적었던 이 과정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9인데 그 B가 3대 2이기 때문에 높이 B도 3대 2가 돼야 됩니다. 이걸 3이라고 잡았으면 얘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럼 다 끝났죠? H2의 높이는 이제 5라고 잡으면 되죠. H1은 2고요. 아, 그래서 H1은 H1이 2라면 H2는 2에다 3을 더한 5.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